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연일 지금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외신에서는 이런 확진자가 주변에 없으면 친구가 없는 정도이다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우리 증시의 색깔은 좀 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리오프닝 관련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좀 대응을 해봐야 될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웨스트투자자문의 강정원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확진자가 계속해서 오늘도 거의 최다가 나올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진단키트와 함께 좀 동반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배경을 저희가 어디서 우선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국내 코로나19 환자는 4만 명까지 육박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서구권에서 방역 지침을 좀 잇따라 완화하면서 그런 측면이 최근에 리오프닝주의 어떤 관심이 보여주고 있고 또 여행과 항공주, 호텔 관주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오미크론 대유행에 대해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만 계절 독감처럼 즉 엔데믹처럼 관리를 하겠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관련주에 대한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그 방역 지침 완화의 근거가 오미크론의 어떤 그 위중증률과 치명률이 낮기 때문입니다. 0.4%와 0.15%로 델타 변이 바이러스보다 이런 위중증이 낮기 때문에 이 오미크론이 풍토표처럼 왔다가 점적으로 코로나19가 점진적으로 종식될 것이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이 리오프닝주에 대한 강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미국과 영국도 1월을 정점으로 해서 확진자 수가 감소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관련돼서 리오프닝주도 지금 시점에서는 매수가 좀 유입되는 그런 관심과 폭발적인 매수가 유입되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처럼 글로벌 기조를 살펴보면은 사실 영국은 일상 회복을 이미 시작을 했고 어제 이제 호주에서 국경을 오픈하겠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호주 증시도 움직임이 좀 보이긴 했거든요. 이제는 미국도 분명히 이야기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런 기조 흐름을 계속 우리가 탈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일단 글로벌 증시에 영향을 좀 받지 않을 수 없고 또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영국이 2월 10일부터 백신 접종을 완료한 해외 입국자들에게 코로나19 음성 확인 없이 입국이 가능하도록 신속 항원 검사를 받으면 된다라고 지금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호주와 뉴질랜드도 워낙 개방하기가 쉽지 않은 국가였는데 국경 개방을 추가로 가세하면서 이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 주말 고용 발표가 나왔었죠. 1월 노동 인구가 139만 건 증가를 했는데 2021년 1년 동안 고용 인구가 노동 인구가 163만 명 증가한 거에 비하면 엄청난 증가세를 기록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소매와 운송, 레저와 같은 리오프닝 부분의 신규 취업자 수가 증가한 것이 알 수 있고요. 또한 이런 1월 중순 이후에 정점을 지나서 최근 3주 연속 감소하고 있다는 부분이 엔데믹이 오면서 실적 호전에 대한 리오프닝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꾸준하게 좀 늘어나고 있고 이 관련된 흐름은 당분간은 지속될 수 있다. 최근에 국내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좀 증가하면서 급증하면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가 매수의 기준은 유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확진자 정점론이 글로벌적으로는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어제 사실 우리 정부에서는 독감 취급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사실 그동안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올랐거든요. 근데 이제 좀 성급하다 그런 판단은 이런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런 발언에 정말 등락을 계속 오가고 있었던 리오프닝 관련주였기 때문에 이제는 또 다시 한번 실망을 하게 되는 것인지 이제는 지겹다. 그냥 이제 우리 기조로 가자. 이렇게 좀 증시가 흐를지 이런 예상되는 부분들이 혹시 있으실까요? 사실 그런 부분도 우려가 없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발표에 의하면 20만까지도 도달할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에 이런 측면에서 주식을 좀 잘 봐야 되는데 어떤 관련주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대표적으로 지난 3일 기준으로 해서 공매도가 많이 몰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종목인데 CJ CGV라든가 호텔 신라, LG 생활건강 등의 공매도 거래가 좀 많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에는 조금 완화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향 매출이 커지고 있는 이 세 종목에 대한 우려가 공매도가 나왔다는 것은 아무래도 시장에 추가 하락 무게를 두고 있다라는 측면으로 방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 주가 반등이 나왔고 어제 조금 봤습니다만 최근
반등 이후에 또 한 차례 어떤 충격을 좀 받을 것이라는 어떤 우려감도 적잖지 않게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들이 크게 어떤 큰 리스크로 보이지는 않고요. 단기적인 어떤 충격은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가 매수는 유효한 그런 전략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다고 본다면 현재 주가 수준이 많이 빠졌다라고 좀 되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 주가 수준을 본다면 그게 크게 부담 없이 저가 불안 매수를 가능한 그런 측면으로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사실 어렵네요. 반등은 하고 있지만 추가 하락에 대한 대비도 네.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저가 매수를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고 여러 가지 고민이 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우리 본부장님이라면 어떻게 좀 접근을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은 뭐 일부 저가 분할 매수를 좀 통해서 하겠고 지금 현재 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매수를 하기보단 저가 분할 매수 전략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저희가 투자 전략을 한번 좀 세워주신다면은 네. 어디 쪽에 좀 집중을 하시겠어요? 아무래도 코로나 국면에서 실적에 타격을 입은 그런 종목군들을 위주로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항공주, 특히 대한항공은 작년에 화물 실적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시작이 좋았습니다만 주가가 좀 많이 좀 네. 조정을 받은 모습이었고 기타 뭐 저가 항주들은 제주항공이라든가 아시아나항공 이런 항공주에 대한 대표적인 종목들 관심 가질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뭐 여행주인 참 좋은 여행이라든가 하나투어, 모두투어 뭐 주류 음료 업종이죠. 하이트진로와 롯데푸드, 농심 뭐 이런 종목들에 대한 관심 또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졌다가 반등을 하고 있는 백화점주 뭐 신세계라든가 현대백화점들에 대한 관심도 가질 필요성이 있다. 뭐 아무래도 방역 의료 체계의 전환 가능성을 검토한다고 말했는데 뭐 이거는 코로나19 발현 이후에 처음으로 정부가 얘기했기 때문에 관련주에 대한 어떤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면서 시장 수요가 점점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동안 컨텐츠 관련주들이 오르지 못한 의류, 신발, 음식료 업종에 대한 매수 추세가 증가할 것이라는 어떤 그런 감안을 예상을 네. 하고 저가 불안의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저희 리오프닝 관련해서 이제 글로벌적인 기조와 함께 체크를 해봤고요.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지금 뭐 저가 매수로 분할 충분히 매수할 만한 자리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투자 전략 들어봤고요. 저희 관련 종목들 움직임도 함께 체크하고 오시죠. 김나은 캐스터입니다. 경제판 돋보기의 시간입니다. 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동절기가 끝나감에 따라 피크아웃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리오프닝 관련주들에 다시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실적이 견조하게 집계되는 리오프닝 관련주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한항공입니다. 대한항공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 7천억 원대를 기록하면서 역대급 실적을 다시 한번 기록했습니다. 화물 매출이 60%나 증가했고요. 여객 매출은 여전히 2019년 4분기 대비 21% 수준에 그치지만 그래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54%나 증가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올해 1분기는 계절적으로는 비수기인데요. 그럼에도 여전히 화물운임은 견조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리고 여객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는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가격리가 면제되는 하와이나 사이판 등 휴양지 노선을 중심으로 운항 확대가 추진 중인 만큼 하반기에는 국제선 수요 회복이 기대됩니다. 이런 가운데 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경우 대한항공은 재편된 국내 항공시장의 유일한 대형 항공사로서 프리미엄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호텔신라입니다. 호텔신라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과 순이익 모두 흑자 전환했는데요. 호텔 레저와 면세점 등 전 부분에서 턴어라운드 했습니다. 다만 올 한 해도 면세 환경은 중국 정부 차원의 내수 면세 강화와 중국 화장품 성장률 둔화 등으로 여전히 부담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는데요. 그럼에도 4분기 결과에 근거할 때 본점을 중심으로 핵심 운영 품목수가 경쟁 우위에 있고 이 호텔 부분의 투숙률이 회복 기조를 나타내는 등 코로나 발생 이후 최적화된 사업 모델을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올해 3월부터는 통관 회복이 기대되고요. 보따 이상 알선 수주율 또한 3월을 앞두고 거래량 확대에 따른 하향 안정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강원랜드입니다. 지난 2, 3분기 흑자 달성한 추세를 지난 4분기에는 이어가지 못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거리두기와 위드 코로나의 복합적인 영향 때문인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적용됐던 3분기에는 동시체류 인원 1,800명, 일평균 방문객 2,000명 후반대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11월 위드 코로나 적용 이후 동시체류 인원은 3,000명으로 상향됐고요. 오미크론의 영향에도 여전히 3,000명 중반대로 유지되는 방문객 레벨
매우 견조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영업시간 회복에 따른 탄력적 실적 회복이 전망되는데요. 다시금 위드 코로나가 시행된다면 레저기업 중 가장 가파른 이익 회복을 나타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현재 가용현금의 2조 원인데 금융자산으로 운영되는 만큼 금리 인상의 수혜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위드 코로나 수혜주들, 리오프닝 관련주들 만나보셨습니다. 네, 뭐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뭐 여행, 항공 관련주들 함께 체크를 하고 왔고요. 저희는 다른 좀 업종, 음식료에 대한 투자 의견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제 사실 실적도 굉장히 좋았고 앞으로 이제 리오프닝 되면은 수요도 늘겠지만 이제 가격 인상에 대한 전가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업종이어서 기대감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음식료 업종은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로도 분류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뭐 현재 시점에서 충분히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종목이다. 또한 가격 인상 전가 효과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 대표적인 종목이 농심입니다. 작년에 라면과 제과, 이 가공식품 업체의 가격 인상이 좀 본물듯이 이어졌는데 지난해 8월 달에 국내 라면 가격을 6.8% 인상을 했고 10월 달에는 미국의 라면 가격을 판가를 평균 5% 이상 인상을 하면서 매출 두 자릿수 성장이 지난 미국 법인에서 일어났었고요. 또한 올해도 기타 해외 법인 중국을 포함해서 판가 인상을 고려 중에 있기 때문에 뭐 영업이익이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약 1,400억 이상의 영업이익 증가를 예상하고 있는데 코로나19를 제외하고 전년 대비 증가한 최초 해가 올해가 될 것으로 기대가 하고 있는 만큼 최근에 연기금과 투신권의 집중 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 이 부분들이 특징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한국 법인이 캐시카우 역할을 하면서 미국이 제2공장을 가동하면서 외형 성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종목이 농심이다라고 본다면 최근 외국인 기관과 투신과 연기금의 매수는 그만큼 이유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오리온도 국내를 제외한 베트남과 러시아, 중국에서 두 자릿수 실적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런 측면과 더불어서 밸류에이션도 충분히 저평가인 만큼 연기금 투신이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다. 수급 주체의 바로미터는 연기금이기 때문에 연기금의 매수를 유의깊게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음식료주의 어떤 대표적인 이 두 종목 오리온과 농심에 대한 관심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뭐 실적도 올해 대폭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말씀처럼 농심이 정말 1월부터 지금 기관의 매수세가 끊이지 않고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이 기업 공시를 말하는 그런 코너를 통해서 미용 의료기기에 대한 투자 의견들이 굉장히 또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게 또 코로나19 리오프닝과 맞물려서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궁금증도 있습니다. 네, 미용 의료기기가 이제 마스크를 벗어야 좀 좋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좀 큰 상황인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동안 매출이 좀 좋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와는 달리 해외 수출이 대폭 증가하면서 뭐 러시아라든가 중국, 미국, 일본, 브라질 같은 이런 해외 수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향후에도 세계 미용 의료기기 시장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주름 개선이라든가 리프팅, 화이트닝 뭐 이런 피부 시술 관리가 주를 이뤘습니다만 이제는 레이저 시술을 통해서 색소 치료라든가 비대칭 교정 등 이런 관련된 영역까지 침투하면서 글로벌 의료기기 시장에 대한 레벨업이 되고 있다. 뭐 2019년 116억 달러였던 글로벌 의료기기 시장이 2025년까지 약 2배 가까이 증가한 222억 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만큼 이 관련된 미용 의료기기 시장에 대한 성장성이 높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대표적인 종목으로는 제시스 메디칼이 에스테틱 기록 의료기기 업체와 이 소모품 관련 업체인데 매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뭐 최근 6분기 연속 사상 최대 매출을 달성을 했고 이 관련된 실적도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뭐 최근 주가 흐름도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한 크래시라는 이런 초음파 기술, 리프팅 장비 의료기기 업체인 종목들도 실적이 좀 좋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뭐 지난해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좋게 나왔고 올해에도 실적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만큼 이 관심주들에 대한 관심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제가 언급드린 종목들에 대한
네. 주가 흐름과 또 매매 전략을 가지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 저희가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도 사실 뭐 리오프닝 관련주로는 업종도 굉장히 많고요. 그 업종 내에서 종목도 굉장히 많아서 내가 진입을 한다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나라는 고민이 있어요. 네. 뭐 실적을 봐야 되는 건지, 가격적인 매력도를 봐야 되는 건지, 어디에 좀 더 중점을 두고 계세요? 리오프닝 관련주, 뭐 최근에 증시의 화두가 되는 얘기가 금리 상승과 인플레이션 아니겠습니까? 이 관련돼서 이런 변동성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이 관련된 얘기가 좀 어긋나는 그런 업종에 대한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위드 코로나 리오프닝 관련주의 종목 선택 기준은 인플레이션과 무관한 종목군, 뭐 예를 들어서 뭐 엔터테인먼트 업종 같은 경우가 해당되겠고요. 또 인플레이션을 전가할 수 있는 종목군, 뭐 주류 음료 업종과 자동차 해운 이런 철강 업종도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업종군으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오프닝만 생각하지 말고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까지 네. 같이 봐라 이런 의도였던 것 같고요. 그럼 그런 좀 기준에 잘 맞는 본부장님이 보고 계시는 종목도 있으십니까? 아무래도 엔데믹이 오면, 팬데믹에 반대되는 엔데믹이 오면 그만큼 이 관련된 업종들에 대한 상승폭은 좋을 수밖에 없다. 그만큼 실적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겠죠. 네. 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투신권과 연기금, 아무래도 수급 주체인 연기금과 투신권의 이 바로미터를 잘 봐야 될 것 같은데 대표적인 의류신발 업종인 한세실업과 하승엔터 이런 관련주들에 대해서 수급 잘 보시기 바라겠고요. 물론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은 현 주가도 충분히 저평가된 상태이기 때문에 관심 가질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여행항공 업종으로는 모도토와 대한항공 또 주류 음식료 업종군 하이트진로, 롯데칠성, 뭐 CJ재단까지 관심을 갖는다면 여러분들이 관련된 종목들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이제 좀 넘어가는 그런 변곡점인 시기인 것 같습니다. 증권가에서도 정말 뭐 지금 이 말들이 굉장히 많고요. 단기적인 뭐 그런 반등이다 이런 이야기와 함께 또 SK증권 쪽에서는 앞으로 1년 동안은 제조업보다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더 좋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 다양하게 혼재돼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 대화 나눴던 그런 선택 기준들 잘 참고를 해보셔서 한번 선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간정원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